네, 서울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누군가 도축된 동물 수십 마리의 사체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 그랬는지 또 왜 그랬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자, 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예.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은 수도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곳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뭐 2천만 수도권 시민한테 그 식수 공급하는 상수원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다가는 뭐 건축 폐기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폐기물도 그 투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누군가 도축된 동물 사체를 지금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0일 이제 아마 이 절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 소나 이 그 돼지의 사체인데요. 절단된 그 소 돼지의 사체를 광범위하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한 20여 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여 구 정도. 그래서 이 무단 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 주변에 또 특히나 이게 좀 음용수로는 또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된 건데요. 어제 저희 취재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근처에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손에서 그 악취가 하루 종일 안 없어진 정도다. 그 정도로 지금 악취가 심하다. 현장 상황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지금 용의자를 빨리 검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의 관리 책임은 그런데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그 책임자는 한강사업본부예요.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인데 한강사업본부는 말 그대로 이제 행정적이고 이런 어떤 그 지도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사 기능이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습니다. 둘 다 근데 서울시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다가 시간 많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결국은 이제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제 민생사법경찰관한테 수사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또 민생사법경찰관이 그러면 용의자를 특정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수사해가지고 처리해줄게. 이랬다는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왜 요청을 합니까? 용의자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해야죠. 수사해달라고. 그 사업본부로부터 공문을 받는 순간 민생사법경찰관은요. 그 순간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못했죠. 계속 가만히 있다가 YTN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제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보면 단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축장 일련 번호가 이제 버려진 사체에 찍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일련 번호만 추적을 했어도 지금 좀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부터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에서 저 소 돼지 사체를 소각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하기 직전에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검인이라고 그래요. 도축장에서 도장 찍는 게 있습니다. 이 몸에 거기에는 이제 뭐 일련 번호, 날짜, 어느 도축장인 정도가 특정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거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사진 찍고 그 사체를 보관할 수는 없어요. 한여름에 지금 너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소각은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증거 훼손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이게 소각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왜 소각했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삼복더위에 특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어차피 훼손되는 그 사체거든요. 동물의 사체. 그렇기 때문에 녹화라든지 사진 촬영을 해놓고 완벽하게 여러 그 지점에서 찍어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버린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지금 궁금한데 그럼 도축장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축산업자일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도요. 냉동 탑차라고 그러죠. 이제 축산물을 가공해서 날려주는 냉동 탑차가 냉동 기능이 고장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삼복더위에 사실은 그 고기 종류가 이제 상하거든요. 부패하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그걸 갖다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그냥 투기한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 위쪽으로 이제 아마 유난히 이제 무속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무속인들이 혹시 뭐 어떤 굿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무단 투기한 게 아닐까 하는데 후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수십 마리잖아요. 수십 마리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공교롭게 다 각각 다른 무속인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냉동차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나가지고 부패가 진행돼서
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예.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뭐 CCTV입니다. 아, 네. 예, 저거 뭐 아마 메고 가서 버리지는 못했을 예. 거예요. 워낙에 네. 무겁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차를 이용했고 차를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것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CCTV만 낱낱이 분석을 한다면 아마 차량 번호가 특정되고 검거가 가능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물질 버리는 거 이거 명백히 불법 아닌가요? 예, 그럼요. 하천법에 처벌을 의해서 받죠. 이게 아니라도요. 네. 뭐 동물 사체가 아니라도 무슨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버려도 하천법에 의해서 뭐 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벌금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식수인 만큼 위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자, 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